이번 캠페인은 인종차별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이전 편에서 마치 for our lives 그 캠페인에서도 약간 언급이 있죠. 교사들이 흑인일 그쵸, 경우에 그쵸. 대한 그런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도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IPG 덱스트라라고 하는 광고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모두가 또 슬픔에 잠겼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이 대행사에 계시는 최고 포용 및 다양성 책임자를 맡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인종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인종정의를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구상을 하다가 나온 캠페인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도 아마 알게 된 분들이 많았을 텐데, 흑인으로 태어나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데요. 흑인이 뭔가 경찰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 왜냐면 그거에 제대로 잘 따르지 못할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그렇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운전 중에 여기 앞에 서랍같이 생긴 네,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을 거기 넣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그거를 꺼내려고 할 때 총을 꺼내는 그렇죠. 걸로 오인 그렇죠. 받아서 바로 총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그런 교육들을 어렸을 때부터 흑인인 아이들은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래야만 되는 게, 그 조지 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전혀 무장하지 않은 그냥 맨몸의 사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나 그런 행동들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캠페인의 타이틀은 친애하는 백인 부모님께 라는 타이틀의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흑인 부모가 흑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듯이, 친애하는 백인 부모님들아, 여러분도 백인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점에 이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렇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충분히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세대는 더 나아질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저는 이게 너무 맞다고 보는데, 결국 흑인이 교육을 받는 건 어떤 피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가해자는 흑인 이외의 인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 1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냥 백인 가구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뭐 그냥 스몰 토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밥 먹다가 뭐 얘기하고 이런 느낌인데, 백인 가구 네 가구를 보여주는데 인종과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이들이기도 하고 성인이지만 또 부모에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 부모가 당황하죠. 그러니까 그쵸.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줘요. 어떤 경우에는 원래 옛날에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 그래서 노예제도에서 흑인들이 그 노예였어 라고 하면 아이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노예로 부렸다고 하면은 왜 그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어린 아이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또 나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하는데, 또 이 영상을 끌어가는 그 흑인 여성이 나와요. 이분은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하는 비영리 단체 위아의 디렉터 교육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 인종차별을 경험했었던 것은 몇 살 때였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내요. 제가 처음에 N워드가 있잖아요. 그 흑인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 그렇게 불렸을 때 저는 6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무 저에겐 충격적인 경험이고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끼리 막 모여 있었대요. 백인 아이들끼리. 근데 자기가 갔더니 갑자기 말을 딱 안 하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자기만 빼고 어떤 친구의 생일 파티에 다 초대를 받았다는 그건 거예요. 너무하다. 그래서 왜 나 초대 안 했어? 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뭐 너랑 그렇게 친구를 지내면 안 된대 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완전 어렸을 땐 자기도 이해를 못했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은 당연히 흑인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기는 하죠. 이것은 뭐 피부색으로 인한 것이고 어떤 편견적인 것 때문이야라고 말을 하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상처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의 무게가 기존에는 너무 흑인 부모에게만 그리고 흑인 아이에게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짐들을 백인 부모가 조금 나눠가질 때가 됐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백인 가구들이 대화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백인에 대한 습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이런 것에서 내가 혹여라도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오고 또 좋았던 포인트가 이게 영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인 가족들이 이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 내에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이런 대화를 좀 해봐라 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인종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흑인 부모는 자녀한테 항상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흑인들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백인 가족은 이런 인종차별이라던가 백인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백인 가족들은 선택을 하지 않았죠. 말하는 것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회피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문을 했더니 백인 성인의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인종이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필름에 보면은 성인 정도 되어 보이는 분도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논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캠페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학교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캠페인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인 아이들, 백인 학생들, 사실은 뭐 성인들도 이런 대화를 안 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배워야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광고업계에서 다양성, 포용성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그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인종차별도 사실은 어떤 인종의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자 이런 움직임인데 예전에는 그게 좀 약간 흑인과 백인 간의 문제로 좀 치부가 됐었다면 요즘은 뭐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들, 혐오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더 넓게 나아가서는 좀 더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꼭 뭐 흑인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교육이 아니라 정말 이 다인종, 이미 이 세계는 너무너무 다양한 인종들로 섞여 있고 우리도 100%이 한국인이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뭐 검사를 해보면 그런 것처럼 좀 이 차별에 관해서도 조금 더 폭넓은 시각으로 가져가는 캠페인들이 좀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인종차별 얘기를 하면 사실 백인과 흑인 구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래됐으니까 뭐 왜들 저래라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말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한국인만큼
그렇게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라고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차별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정말 있나, 혐오를 이렇게 심각하죠. 많이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맞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 광고업계에 바라는 점은 우리도 이제는 그 인종이 굉장히 다문화 국가가 됐기 때문에 네. 좀 한 번쯤은 이런 문제를 짚어갈 수 있는 캠페인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미 나왔는데 제가 모르고 있나요? 나오기는 했는데 네. 아마 아직 크게 화제가 파급력이 되지 않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마지막 캠페인은 제가 조금 더 밝고 귀여운 그런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선호하는 음료요. 아니면 뭐 예를 들었을 때 뭐 햄버거 먹을 때 무조건 뭘 먹어야 되고 아니면 뭐. 아니 저는 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커피도 안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합니다. 다행이다. 커피, 차 좋아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케냐 더블레이. 브랜드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 뭐 그냥 아무거나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모르지만 케냐 WA라고 합니다. 더블레이. 네. 산미가 나는 산미 나는 커피를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자, 어느 더운 여름날 네. 따뜻한 커피 좋아하세요? 아이스 좋아하세요? 아이스 네,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이 케냐 그 산미가 가득한 케냐 커피를 누군가가 이렇게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덥고 목이 마르는데 이거 드세요 하고 진짜 그 행복한 마음으로 딱 마셨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맹물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야 이게? 물을 아무리 좋아해도 네. 이 기대했던 그 그쵸. 바가 있는데 그쵸. 맹물을 마시게 됐을 때 좀 되게 굉장한 실망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비해서 더더욱 강렬하게 그 맛을 원하게 되겠죠. 그쵸. 애초에 물을 준다 그랬으면 모를까. 그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은 아주 이 기대감에 대한 재미있는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이제 퍼지면서 많은 락다운, 그 셧다운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학교들도 학교로 가지 못하는 상황들도 벌어졌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위생 문제 때문에 음수대를 다 폐쇄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실 그때 한참 클 때니까 막 뛰어놀고 하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네. 학교에서 이제 음수대를 폐쇄해 버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뭐 학교에 생수를 기부를 한다거나 뭐 마스크를 기부한다거나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이 크래프트 하인즈에서 운영하는 주스 브랜드 카프리선이 이 물품 기부를, 생수 기부를 아주 기발한 캠페인으로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We are sorry, it's not juice. 네. 이 캠페인인데 제목부터 좀 재밌는데 주스가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캠페인인데 자, 이 캠페인에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 카프리선이 미국 시카고랜드에 있는 한 학교에 500만 개의 그 생수팩을 기부를 하기로 해요. 근데 그 카프리선 특유의 포장지 아시죠? 네네. 약간 반딱반딱하는 느낌의.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생수를 담아가지고 아이들 마실 수 있게 이걸 기부를 하기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하나 들어갑니다.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이걸 물이라고 밝히지 않고 이거 카프리선 신제품이야 이러면서 맛이 어떤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자 이러면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정말 너무 귀여워요. 애기들이 정말 똘망똘망하고 너무너무 귀여운 애기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걸 맛보라고 해요. 근데 애들 딱 맛보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너무 대놓고 안 좋고 약간 뭐지 진짜 하는 아까 그 느꼈던 실망감과 네. 비슷한 이 카프리선 하면은 좀 톡톡 튀면서 청량하면서 뭔가 싹 터지는 그 탄산맛 이런 그리고 그런 과일 맛. 그렇죠. 단 네. 과일 맛. 이 기대감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걸 딱 마시는 순간 물이니까 너무 실망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신제품을 맛보고 어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되게 웃기게 말해요.
장난해요. 그리고 뭐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되게 귀엽게 그냥 내 입맛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이거 그냥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데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하나 학생한테 좀 물어봐요. 너 혹시 카프리선한테 뭐 바라는 게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물은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광고가 정말 귀여운 게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 그리고 음수대가 폐쇄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품을 기부하면서 필요한 것에 브랜드가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이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생수팩을 맛보면 저 같아도 진짜 카프리선을 빨리 마시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걸 충족을 시켜야 끝이 날 것 같은. 그래서 아주 정말 귀여우면서도 재기발랄한 아이디어 아니었나. 카프리선이 그런 크리에이티비티를 아주 잘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곳에 생필품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물건이라든지 자사 제품들. 그런데 이 물건을 단순 기부해서 끝내지 말고 크리에이티브 한 스푼을 얹어서 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으로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아, 그러게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캠페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네. 이 캠페인은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그렉 칸이 창업한 미스치프의 No Fixed Address가 대행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처음에 이 학교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을 때는 좀 학생들의 귀엽고. 발랄한 모습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회 문제들을 꼬집고 네. 하는 무거운 것들 좀 주제들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꾸려는 노력이 분명 필요한 부분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좀 한 가지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을 관련한 큰 프로젝트를 하셨잖아요. 제가요? 제잘제잘 스쿨버스 무슨 놀이터 뭐 네네. 이런 거 제잘제잘 하셨잖아요. 스쿨버스 네. 차카차카 놀이터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그런 걸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결국엔 어른들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에서도 아이들이 나오고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한 그런 캠페인들이 좀 더 파급력 있게 맞습니다.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저 아는 지인도 본인이 좀 험한 말을 하거나 비속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다가 그분의 자녀가 그걸 따라하는 걸 보고 너무 크게 충격을 받고 바로 고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이 아이들을 활용한 캠페인들이 좀 더 강렬하게 메시지를 주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교와 또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캠페인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뭔가 우리 느슨하게 하기로 했는데 파이팅이 너무 넘쳤나? 그런가요?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느슨하게 재밌는 캠페인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